서울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나는 늘 그렇듯 집 근처 한강 산책로를 따라 온동화를 끌며 조심스레 걸었다.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희미한 하늘빛과 강 위로 번지는 안개가 묘한 설렘을 주었다. 그날 나는 갑자기 내 몸과 삶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늘 마른 체형이라 큰 고민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 책을 읽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커피잔을 드는 손마저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학창 시절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헬스장을 등록하자고. 며칠 뒤 나는 회색 트레이닝 셋업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동네 헬스장 문을 열었다. 거울 가득한 공간, 덤벨과 러닝머신, 그리고 음악 소리에 가득한 땀 냄새. 낯설고 조금 두려웠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내 시선을 잡았다. 검은 운동복에 깔끔하게 올린 앞머리, 어깨가 넓고 팔은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그는 기구의 무게를 조절하다가 나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처음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티 나나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와의 첫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이름은 민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익숙하게 사람들을 돕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기구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손끝이 스치듯 내 손목을 바로잡아줄 때마다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의 하루는 어느새 민준과 같은 시간에 헬스장을 찾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그는 늘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가끔은 내가 흘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겨주기도 했다.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마다 온몸이 전율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나는 연애에 서툴고 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진 사정을 들려주었다. 혼자가 되면 다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게 되어 그가 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목표가 뭐예요? 근육? 다이어트? 아니면 자신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자신감. 그게 필요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모를 뿐.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의 시선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깊이를 알고 싶어졌다. 그 주부터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헬스장에 가는 단순한 준비였지만 신경 쓰지 않던 리틴트를 챙기고 머리끈 대신 은색 핀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운동복도 단순한 트레이닝에서 몸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내는 블랙 레깅스와 크롭탑으로 바뀌었다. 과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달라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민준 앞에 서면 그 변화가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스쿼트를 하려고 덤벨을 들었는데 민준이 내 옆에 다가왔다. 조심해요. 무게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내 동작을 지켜봤다. 나는 일부러 조금 더 힘을 주며 정확하게 자세를 잡았다. 마치 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듯.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자 민준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잠깐, 여기. 나는 쑥스러워서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더 긴장되거든요. 그는 장난스럽게 눈을 가리며 대답했다. 그럼 안 볼게요. 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네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장난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다. 며칠 뒤, 우리는 운동 후 헬스장 옆 카페에 들렀다. 민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자몽 에이드를 시켰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으니 헬스장에서 느끼던 긴장감과는 다른 편안함이 있었다. 그는 내 운동화를 보더니 말했다. 운동화가 예쁘네요. 발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 시선이 발끝에 머무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올라왔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에게는 은근한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괜히 발을 꼬아 앉았다. 그 작은 행동이 그에게는 의미 있게 보였는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헬스복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구두와 하이힐들이었다. 민준이 나의 작은 발을 보고 웃던 장면이 떠올라 괜히 하얀 구두를 꺼내 신어봤다. 길쭉하게 뻗은 다리가 거울 속에서 낯설게 보였다. 스스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 왜 이래? 혼잣말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이미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불쑥 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홍대에 새로 생긴 라이브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나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내심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좋아요. 근데 나 춤 진짜 못 춰요. 그는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이끌면 되겠네요. 약속한 날, 나는 고민 끝에 하늘빛 원피스를 골랐다. 길게 뻗은 라인의 허리는 살짝 조여져 있었고 발목에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은색 스트랩 샌들을 신었다. 거울 속 나는 낯설게 성숙해 보였다. 홍대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다. 네온 사인, 길거리 음악, 그리고 청춘의 열기. 우리는 손이 닿을 듯 말 듯 걸었다. 라이브 카페 안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재즈와 발라드가 섞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를 더 부드럽게 비추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런 분위기.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나랑도 잘 어울려요? 민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 아주 많이. 그 순간 음악이 커졌지만 내 귀에는 그의 목소리만 남았다. 그와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진 듯했다. 홍대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 사이엔 묘한 선이 그려졌다. 아직 누가 먼저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헬스장에서 그는 예전보다 나를 더 자주 챙겼다. 덤벨을 들 때 내 허리가 흔들리면 가볍게 손바닥으로 지탱해 주었고 러닝머신을 마친 뒤 땀이 목선을 따라 흐르면 수건을 건네며 시선을 잠시 멈추었다. 그 시선이 내 목을 따라 내려오는 순간마다 피부가 화끈거렸다. 어느 날 운동이 끝난 뒤 그는 갑자기 제안했다. 밖에 날씨 좋은데 잠깐 산책할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헬스장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잡아주며 속도를 맞췄다. 손끝이 닿은 곳에서부터 온몸이 저릿해졌다. 우리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았다. 민주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요즘 당신이 자꾸 신경 쓰여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폭발처럼 울렸다.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가볍게 감쌌다. 그가 살짝 웃더니 내 발끝을 힐끗 바라보았다. 오늘은 운동화를 벗고 얇은 플랫슈즈를 신은 날이었다. 예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직접적이라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눈치를 보며 발을 움찔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요.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면서도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 구석구석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이태원에 새로 생긴 라운지 바 가볼래요? 그 순간 알았다. 우린 더 이상 헬스장과 산책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토요일 밤 나는 옅은 베이지빛 실크 블라우스에 블랙 가죽 스커트를 입었다.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스커트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왠지 민준이 좋아할 것 같았다. 발에는 얇은 끈으로 발목을 감싸는 검은 힐을 신었다. 거울 속의 나는 운동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라운지 바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민주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 손목시계가 드러나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섹시하게 보였다. 오늘 정말 멋있다. 내 말에 그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아니,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요. 우리는 긴장된 듯 웃었고 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혹시 춤 배워보고 싶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또 춤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나 못 춘다고. 그럼 내가 이끌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바 안쪽 작은 무대에서 잔잔한 재즈풍 음악이 흘렀다. 그가 내 허리를 감싸고 나는 무심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다. 서로 발이 부딪히며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고 이마와 이마가 가깝게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나는 눈을 감을까 말까 망설였고 그는 내 입술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조차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헬스장에서의 눈빛은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고 짧은 메시지들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민주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운동은 힘들겠네요. 대신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목소리 속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날 나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다.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단정한 라인이었지만 얇은 스타킹과 검은 앵클부츠가 어딘가 도발적인 느낌을 주었다.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 앞에 서자 그의 시선이 내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위험하네요.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던 중 그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더 이상 친구라고 하기 힘들어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다리던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내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식사 후 그는 차 대신 택시를 잡아 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산을 함께 쓰고 걸을 때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그 짧은 거리가 숨막힐 만큼 가까웠다. 현관 앞에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들어올래요? 커피라도.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아파트 안, 따뜻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자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서둘러 커피포트를 올렸지만 그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공간이 당신하고 참 잘 어울려요. 돌아보니 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민준 씨.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허리를 감쌌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는 손길이 나를 떨리게 했다. 그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들어 올리더니 속삭였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끝은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는 본능처럼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오래,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듯 키스했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르며 떨어졌을 때 그는 웃었다. 이렇게 가까워도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조금 더 솔직해졌다. 내가 신었던 스타킹을 벗으려다 멈칫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히 아쉽네요. 예뻐서.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예요? 무심코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다. 그냥 예전 사람이에요.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였는데 그의 과거가 그림자처럼 들이오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는 매일 아침 내게 안부를 물었고 나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헬스장에서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작은 손길조차 숨막히는 긴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스쳤던 이름. 예전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했고 나의 상상은 점점 자라났다. 그는 여전히 진심처럼 다가왔지만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주말,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홍대가 아니라 남산 타워였다. 서울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나는 검은색 코트 안에 붉은 니트를 입었고 긴 부츠로 다리를 감쌌다. 민주는 내 옆에 서서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다가 불쑥 내 손을 잡았다. 사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많이 흔들렸어요.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흔들렸다니?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다시 연락했어요. 미련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는 당신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위로이자 폭탄 같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요? 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며칠 뒤 헬스장에 들어선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 세련된 코트,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친밀함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 오랜만이야. 민준이 늘 얘기하던 그 사람이구나.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주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창문가에 앉아 한참 동안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휴대폰에는 민준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설명할게. 그냥 우연이었어. 나 믿어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갈라진 듯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두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당신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상자 안에는 은색 팔찌가 있었다. 얇은 체인에 작은 매듭이 달려 은은히 빛났다. 당신이 신는 구두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속삭였다.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내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요. 내가 끝까지 증명할게요.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다시 뜬 이름.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내 손을 세게 잡았다. 이제 나의 선택은 당신이에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복잡한 장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